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크릿 에이전트에 있는 스티븐 조 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뉴욕에서 건강 이런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자체에서 또 제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서티파이드 된 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뉴트리셔니스트고, 그 다음에 보통 그 헬스 코칭 가능하고요. 라이센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저희가 4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아프신 분들 뭐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오시는 분들 뭐 진맥도 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체크업을 해드려서 맞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시크릿 제품 중에 뉴트리션,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라고 하는 부분, 파트의 대표적인 거 3 아이템을 오늘 제가 좀 집중적이면서도 또 알아들으시기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나는 어떻게 먹어야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계속 4주마다 반복이 돼요. 오늘 들으신 강의가 4주 후에 또 듣게 되시는 거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닌 또 다른 분이 똑같이 강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크릿 우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렇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다른 그 어떠한 우주에 있는 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물도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산소라고 하죠. 산소의 산소가 우리 지구에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서 생물이 호흡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산소가 지구 전체의 공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산소의 농도는 21%예요. 많은 분들이 산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21%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21%의 산소량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근데 이 산소의 중요성은 결국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 노화, 이런 모든 거의 근원이 산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에너지, 우리가 활력, 이것도 결국 우리가 밥을 먹고 하지만 산소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고요. 딱 3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대부분의 생물들이 죽어요. 그리고 5분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데요. 그 정도로 산소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면역력, 그 다음에 세포의 재생을 할 때도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에도 반드시 산소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원전 그 고대에 이 산소의 양을 측정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계시네. 오세요. 오셔 편하게 음식 드시면서 들으세요. 이 고대 산소 양이 많으면요, 특별히 곤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진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호흡하잖아요. 그리고 코로 숨 쉬고, 근데 곤충들은 몸으로 호흡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산소 농도가 높으면 몸이 커져요. 근데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화석을 보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곤충들 중에 몇몇 종이 지금보다 훨씬 커요. 뭐 큰 경우에는 10배 이상 커요. 그거를 가늠을 해봐도 그때 당시에는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한 10%, 그러니까 30% 정도만 돼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손가락을 비었어요. 저녁이 되면 빈 자리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산소의 농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달리기를 해갖고 이제 회사, 지금 가게나 뭐 회사에 가시는 거리가 한 5마일 정도 거리면요. 그냥 뛰어서 가셔도 도착했을 때 헐떡거리지 않으세요. 산소의 농도 때문에. 폐가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마일 정도를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뛰는데 헐떡거리지 않는데요. 그 정도의 이제 산소의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산소가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산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냐면요. 우리 블러드 셀이라고 그러죠. 피 안에 보면 이제 셀이 있는데 그 셀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안에다가 산소를 폐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버스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산소를 그럼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각종 장기나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 하는 거예요. 혈액이 이렇게 공급을 해서 만약에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상처가 난 부분도 다 산소가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재생의 근원이 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어떤 연구가 발표되면서부터 이 19세기 말부터는요, 뭐 별의별 게 많이 생겼어요. 뭐 산소 치유를 위한 산소 옥시전 테라피, 그다음에 뭐 옥시전 바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옥시전 테라피라고 해서 수술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산소가 큰 역할을 하는데 산소를 농도를 높여갖고 하다 보면요. 특별히 감기에 걸려 있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산소 농도를 너무 높여갖고 생명을 잃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산소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산소 농도를 높였더니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언제 밝혀졌냐면요. 정확하게는 13년이고 2004년, 5년 그때 학술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게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면요. 산소 안에 이 산소가 흡입이 되고 나서 찌꺼기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불완전한 산소예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 개솔린 넣고 밖으로 나오는 게 뭐죠?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같은 게 몸 안에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높였더니 이런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게 폐예요. 폐인데 폐에서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기를 마시죠. 근데 보통 분당 20번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숨을 들여 마시면 500cc 정도를 들여 마신대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1분에 20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 동안 얼마나 공기를 마셨을까요? 네? 10,000cc를 마시게 돼요. 그쵸? 내가 공기를 10,000cc. 근데 제가 앞전에 그 지구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구의 산소의 농도가 몇이라고요? 21%라고 그랬죠. 그럼 대충 21%면 한 2,000cc 정도가 산소인 거예요.
그럼 내가 2000cc의 산소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면 찌꺼기가 얼마나 생기냐면요. 2%는 반드시 활성산소를 받게 돼요. 그게 40cc가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이에요? 1분에 40cc씩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을 더 빨아들이죠. 그럼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내가 숨 쉬는 양에 의해서 비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쉬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계산을 해보니까 57,600cc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몸을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을 정도의 활성산소 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소를 못 시킨다 그러면 그냥 금세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하고 같이 활성산소가 붙어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몸 안에 효소가 분비가 아주 활성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도 몸 안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냐면 효소들이 활성산소하고 이렇게 만나서 없애지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떤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활성산소가 가서 붙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만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왜 그런 일을 하냐면요. 활성산소 분자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약간 좀 기우뚱하죠.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이게 가운데가 핵이에요. 이게 이 분자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란 게 전자예요.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붙어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전자는 하나만 딸랑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를 free radical이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 안에 어떤 세포 조직이건 간에 다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게 만들거나 부식시켜요. 사과를 보면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간에 붙으면 간염이 되는 거고요. 폐에 붙으면 폐염증, 폐결핵 이런 것도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위암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에 주름살이 생겨나는 원인도 이거 활성산소가 몸 어딘가에 붙어서 그 세포 조직이 죽으니까 피부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인데요.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이만큼이에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백내장, 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인 거예요.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해지면 또 그 안이 부식되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산소예요, 똑같이. 그런데 완전한 산소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아까 보셨듯이 짝이 하나나 두 개가 짝을 이룬 산소인 거예요. 이거 이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자는 누구나 다 아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건강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겠죠? 활성산소를 빼내면. 그러면은 노화도 안 일어나고 그런 병도 안 일어나니까. 활성산소의 메커니즘은 산화예요. 결과적으로 짝을 잃은 이 분자 구조가 우리 세포 조직하고 붙어가지고 썩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의 강한 산화 기능을 억제하는 반대의 말이 환원인데 이 환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소예요. 왜 그러냐면 산소는 O죠. 수소는 H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만나면 뭘로 변해요? 네, 물로 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환원이 되려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되는데 그걸 뭐로 없앨 수 있냐면 수소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소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만약에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병들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소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뭐 이 눈에 관련 특히 눈 주변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질환, 뭐 폐, 그다음 관절, 귀, 그리고 뭐 심장, 장, 췌장, 신장, 뇌까지 모든 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그 활성산소가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소에 의해서 그 활성산소를 다 빼내게 되면 다시 뭐가 가요? 산소가 들어가서 망가진 부분을 다 망가지거나 그 다음에 파열된 세포 조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수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자, 그런데 체내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수소량이 있으면 활성산소가 들어와도 적절하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요즘 시중에 보면은 수소가 들어간 뭐 수소 수물도 팔고요. 그 다음에 뭐 정수기도 나오고 또 수소 발포제라고 해갖고 이 물에다가 이렇게 수소를 딱 알약을 넣으면 수소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수소가요, 지구가 아닌 이 우주에서 제일 작은 분자 구조예요. 단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나 우리가 현재 편하게 쓰고 있는 모든 용기의 대부분을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소는 물에 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구조예요. 이미 물은 뭐예요? H2O. 수소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봤자 물에 녹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잠깐의 가둬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공간이 생겨서 금세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소를 담아서 마신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수소를 우리 몸에 유지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다른 말로 maintaining pH balanc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pH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알칼리하고 수소하고 무슨 관계냐고 얘기하실 것 같죠? 자, 저 pH가 무슨 뜻이냐면요, potential of hydrogen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수소가 얼마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pH 농도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수소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알칼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수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다 공급해서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하고 두 번째, 그 공급받은 이 수소들을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몸 안에 쌓여있는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염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몸에 들어온 수소하고 계속 소비가 심해져 버리면, 정상보다 소비가 심해져 버리면 수소를 몸 안에 충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 과다 발생 요인을 없애줘야 돼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젊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시크릿에 있어요. 제품. 그러니까 저도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리커버리입니다. 리커버리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마시는 거, 또 뭐 이렇게 발포정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밖에서 수소를 만들어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상황, 보통 온도가 70도가 넘어가면서 거의 수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60도 밑에도 0.002g을 1리터의 물에 담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양의 수소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커버리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약처럼 입에 넣으면 몸 안에서 수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이미 수소를 내가 만들어서 마시다 보면은 들어가는 양이 한정적인데
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소가 발산되면 이게 쏟아져 나가도 결국 얘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활성산소하고 붙어가지고 물이 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카라인 부스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위액에 의해 가지고 강한 산성으로 변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 강한 산성으로 변한 우리 몸을 알칼리, 결국 뭐냐면 pH 농도를 높여주는 거. 다른 말로 수소 농도를 높여주는 일을 해주는 게 알칼라인 부스터예요. 이게 내 몸에 수소의 농도를 적정 수준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다이젝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우리 몸에 결과적으로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최대 기관, 그게 이제 소장 대장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제일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로 소화가 일어나고 몸에 필요한 효소들을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기간을 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몸에 갖고 있었던 고질적으로 아팠던 통증이라든지 페인 이런 게 이유 없이 병원 가면 모르는 페인이 없어져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피부톤이나 이런 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몸에 이제 염증으로 인한 그 지방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경험을 이 다이젝스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냐면요.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조금만 드셔도 배가 빵빵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하다못해 예를 특히 단 거, 콕 같은 거, 이런 콜라, 탄산 이런 거 드시면 먹은 것도 안 돼 배가 빵빵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 내장에 특히 내장 쪽 배 부분, 복부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염증을 해소시키는 일을 다이젝스가 해요. 그래서 드시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 3개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리커버리라고 몸 안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이 공급원인 리커버리는요, 이제 세포보호 및 항염증. 그러니까 수소가 공급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근육세포, 연골, 뼈조직, 피부세포, 그 다음에 염증. 다 활성산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리커버리에 의해서 해소시켜주는. 뭐에 의해서? 수소 때문에. 그 다음에요, 혈액순환 개선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리커버리 드시고 2분이면요 혈액이 바뀌는 게 나와요. 왜냐면 수소가 순식간에 혈액으로 들어가요. 수소는 제일 작은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 2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수소를 통해 가지고 혈액에 실려서 혈액 안에 뭉쳐있던 헤모글로빈, 떡져있던 활성산소에 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빠지는 거를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혈액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작용이 없어요. 어떤 약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왜냐면 수소잖아요. 우리 몸의 근원 중에 하나예요, 수소는. 이건 부작용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복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한 병에 90점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만드신 분하고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의심이 정말 되시는 분 제가 그 이메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분 닥터콘이랑 그 박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답변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특히 잘 알 수 없는 아큐펑션, 그러니까 아큐페인, 그러니까 이 어떤 근육 질환이라든지 이런데 병원 가서 알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하루에 한 병도 먹기도 한대요. 그러면 90점을 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그 정도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수소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당뇨 때문에 당뇨약을 드신다,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신다, 무슨 약을 드신다 하는 거 같이 드시면요, 여기 이 수소가 하는 일이 혈액을 개선해 주잖아요. 약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럼 이 약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약은요, 제가 왜 시크릿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이 시크릿 아니면 못 사요. 왜 그러냐면 특허를 가지고 있어. 비아그라처럼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이제 특허를 낸 지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3, 4년밖에 안 됐어요. 비아그라가 15년 동안 완전히 독식했어요. 이 지금 리커버리도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거의 그냥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먹어서 몸 안에서 수소를 만들게 하는 부분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약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면, 활성 수소, 이 수소를 만들어진 리커버리에서 두 개의 수소가 활성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H2O가 돼서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드신 분들은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몸에서 물이 많이 배출되니까.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그것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카라인 부스터라는 이 제품은 우리 몸의 pH 농도를 적정 수준에 맞춰주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정상이 된다는 거는 7.2에서 7.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식사하시고 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요, 효소들이 막 분비돼가지고 7.4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비만해지거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카라인 부스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몸 안이 산성화되어 있는 그 시점에 빨리 알칼리 7.4의 그 기준치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카라인 부스터에 이제 보면은 비만 체중, 특히 음식을 드신 분들이 비만 체중인 분들은 산성으로 많이 남아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뼈 관절이 약하시거나 뼈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염증, 암, 이것도 내가 먹은 음식에 제대로 pH 농도가 맞춰져서 알칼리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력, 알러지가 생겨나는 일, 그 다음에 노화도 마찬가지. 결국 살고자 먹는데 먹는 걸로 인해서 내가 늙는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와 흡수. 이 첫 번째가 공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한 효소들이 몸 안에 여기저기 췌장, 뭐 이런 그 간을 통해서 소장의 분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30대 후반부터는 그 효소들의 분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뭐 누가 그러죠? 못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얘기 있죠. 진짜 간단한 얘기예요. 그 정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소화를 만들어내는 몸 안의 효소들이 분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복부가 비만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몸이 마르신 분들도 있어요. 복부 비만은. 그 다음에 복부 내 그 비만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은요, 오늘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질은 혈액이 많이 통과하지 않는 그 조직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엔 혈액세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염증이라든지 어떤 세균이 감염됐을 때 그 세균을 인지하는 거는 뭘로 하냐면 모세혈관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럼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그 면역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세혈관이 제대로 분포가 안 돼 있는 지방질 안에 염증이 생긴 거는 뇌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이 염증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영어로는 inflammation rat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증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결과적으로 그 염증이 커져서 위에 가서 붙으면 위암이 되는 거고요. 간에 가서 붙으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게 만성 소화불량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산성 체질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몸이 항상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른하고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죠. 두 번째 당뇨, 고혈압이 와요.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내장의 염증량이 증가합니다. 점점. 왜냐하면 그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이제 내장 쪽 이런 장기들이 안 좋아지면요, 이제 심혈관, 심장도 약해지고요, 다 약해져요. 그리고 두뇌 활동이 둔해지죠. 이제 이 내장기관의 활동이 안 되고 하면 기억, 진짜 뭐 방금 얘기한 것도 방금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는 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안에 소화를 시켜주는 효소, 먹은 거를 제대로 분해해서 다 빼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지금 보통 그래서 시중에요, 탄수화물, 당, 유제품, 콩,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소화시켰는데 지금 소화 안 되는 음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돼지고기 잘 먹었는데 돼지고기 소화 안 되고, 옛날에는 뭐 고구마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요즘 고구마 먹으면 속이 얹힌 것 같고, 이게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뭐 단백질도 고기 같은 거 잘 소화 안 되기, 옛날에 드셨는데 지금 안 드시는 거, 그거 다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질, 뭐 섬유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지방은 이제 뭐 치즈나 뭐 우유 계통도 지방이 들어있죠. 뭐 이런 유제품, 이런 거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따로 약을 팔아요. 근데 그거 드시면 효과 있어요, 진짜. 만약에 섬유질이나 뭐 지방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그 약을 사서 같이 밥 먹을 때 드시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뭐 탄수화물, 당류, 유제품, 콩 소화 못 시킨다 그러면 이 중에 약 맞는 걸 찾아가지고 사셔가지고 그 약을 같이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그 부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그 다음에 유산균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몸 안에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장을 지켜주는 몸에 좋은 균이죠. 그 균들도 사서 드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적어도 뭐 이걸 다 소화가 안 돼. 그래갖고 저기 있는 걸 다 필요로 해서 약을 사시면 보통 뭐 2알씩 드신다고 그래도 한 번에 뭐 6알, 뭐 내지는 뭐 한 6알에서 10알 가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식사할 때마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식사하시면 몇 알 드셔야 돼요? 30알을 드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다이제트 X는요, 탄수화물, 당류, 유제품, 콩, 소화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단백질, 글루텐, 소환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섬유질,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냥 올리원인데 한 번에 2알씩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3끼를 드시면 6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효과 있어요. 정말. 소화 안 돼. 그냥 이거 테스트 삼아서 내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 가시는 음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씩은 다 있어요, 요즘. 그쵸? 저는 이제 돼지고기 그러거든요. 우유. 제가 실제로 이걸 먹고 우유 먹어봤고 또 돼지고기 먹어보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만큼 효소가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서 몸 안에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소화 안 되는 걸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필요한 영양분 안 주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단백질 성분, 내 우유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을 우리는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효소를 잘 맞춰서 드시면 영양 공급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짤막하지만 제가 시간이 제가 없는 관계로 많은 얘기 못 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쭉 저희 회사 제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요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017년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구충제가 간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번 YTN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쑥 들어갔죠. 네. 요즘에 또 나오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펜벤데졸이에요. 그게 그 펜벤데졸 이거는 이제 최근이에요. 펜벤데졸이 암을 치료한다. 라고 또 이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의사가 또 막 얘기를 해요.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한 해에 보통 암으로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96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매년 죽은 거예요. 근데 저 구충제 얘기가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의사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덮은 거예요. 왜 덮으냐면 지금 저 나와 있는 이 구충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5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암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랬다간 세상이 바뀌고 자기네는 다 잡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덮은 거예요. 근데 한 해에 몇 명이 죽어요? 1000만 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이 의학계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걸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건강하는 방법이요.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같이 막 싸잡아서 저희 건강식품이랑 이런 우리가 드시는 이런 비타민제, 영양제 하고 같이 싸잡아서 얘기해요. 그래서 약물 남용 그거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시는 이런 약들 한 병을 다 드셔도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치사율이 없어요. 뭐 비타민C 갖고 계시죠? 비타민 B. 집에 갖고 계신 영양제 있죠? 그 한 병을 다 드셔도요. 절대 생명에 지장 없어요. 남용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학계에서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의 정보에 의해서 좀 깨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는요, 당뇨 못 고치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당뇨 치료해요. 고혈압 못 고치는 병으로 알고 있죠. 치료해요. 그 최근에 당뇨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준 약으로 약물 과다가 돼 가지고 심장을 잃어서 투소까지 갔었던 분이 있어요. 실명, 심지어는 눈 수술해서 실명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리커버리 먹고요. 그 혈당 수치가 당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드시고 있는 이 서플리먼트는요, 우리 몸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에드빌, 뭐 타이레놀처럼 이런 병원에서 만들어진 의학용 약물과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얘기하는 서플리먼트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드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요. 적절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식사 조절 내가 잘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식습관. 그럼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거 이렇게 언제부터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내년에? 아니면 뭐 여유가 생기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저 세 가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면요. 당장 지금부터 해보세요. 진짜. 이게 내년도 아니고요. 여유가 생겼을 때도 아니에요. 당장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노화가 진전된 상태에서는요. 적절한 운동 오히려 독이 돼요. 식사 조절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 될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그 19세기 그때만 해도 음식의 종류가 1000가지가 안 됐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음식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3만 가지예요.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유혹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기 드셨잖아요. 저 처음 봤는데 저거 무슨 밥알 붙어가지고 그쵸? 저렇게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식습관 개선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를 수소를 공급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적절하게 유지하고 메인테이닝 하느냐가 결국 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시크릿에서 있는 리커버리, 그 다음에 알카라인 부스터, 그 다음에 다이젝스가 세 가지가 삼합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아까 앞전에 보셨던 이 수많은 병들이요. 결과적으로 수소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한 수소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결국 이렇게 젊게 아주 밝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우리 시크릿하고 같이.